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만나기만 하면 피곤한 사람. 말 한마디가 왜 저렇게 거슬리는지. 뒤돌아서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사람.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문제일까요? 오늘 저는 아주 오래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밑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짧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안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놓치고 사는 진실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달리 보일 겁니다. 장담합니다. 잡초의 정체. 봄이 되면 마당에 풀이 납니다. 어르신들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당 한켠이 온통 초록으로 뒤덮이죠. 홈이 들고 나가서 1시간쯤 뽑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음 날 보면 또 올라와 있어요. 그 억척스러움에 욕이 절로 나옵니다. 이 지긋지긋한 잡초. 그런데요. 잡초라는 게 원래 있는 식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서 잡초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는 풀을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들레. 잡초입니까? 마당에 나면 뽑아버리죠. 그런데 꽃집에서 팔면 사옵니다. 같은 민들레입니다. 달라진 건 민들레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보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질경이. 아십니까? 길가에 납작하게 붙어 자라는 풀.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는다고 발필질 질경이라고도 하죠. 어릴 때 할머니들이 그거 뜯어다가 된장국 끓여 드셨어요. 약초예요. 기침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눈엔 그냥 잡초고 아는 사람 눈엔 귀한 약초입니다. 똑같은 풀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잡초가 되고 약초가 되고 꽃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문제가 풀에 있는 게 아니라 보는 나에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잡초를 만들기 시작했나? 인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럴싸하게 들려요.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저 사람 개성 있네 합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별로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왠지 못 믿었고 잘 웃어도 저게 진심이겠어? 싶고 친절하게 대해줘도 저 뒤에 뭔가 있겠지 의심이 앞섭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어떤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눈에 들어오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누군가를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가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기계로 바뀝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거봐. 역시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기계가 돌아갑니다. 똑같이 늦게 와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보여줬어요. 단 절반에게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먼저 말해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해줬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이력서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그 이력서에서 강점을 받고 문제가 있어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같은 내용에서 약점을 받습니다. 한 줄의 선입견이 사람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내 인생에서 잡초 취급받은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실 거예요. 하나는 맞아. 내가 저렇게 누군가를 잡초 취급했구나 하는 미안함. 또 하나는 나도 누군가에게 잡초 취급을 받았겠구나 하는 서글픔.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잡초였고 동시에 누군가를 잡초로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말이 좀 느린 동료. 처음엔 답답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적이 없었던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말은 번지르르한데 결과는 없는 사람. 처음엔 저 사람 능력 있네 했다가 뒤통수 맞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잖아요. 왜 저렇게 잔소리야 좀 내버려둬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게 걱정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본 건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 부모였던 건데 우리 눈엔 잔소리만 보인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저 모양이야? 도대체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했던 자식이 알고 보면 내가 모르는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거칠게 봅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낯선 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정작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는 날 것의 눈으로 보거든요. 곱게 볼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결론이 오래전에 나 있으니까. 곱게 본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곱게 보라는 말이 무조건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점을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보라는 거예요.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단점과 장점을 함께 보는 것. 잘못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온 맥락도 함께 이해하려는 것.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까지 헤아려 보는 것. 그게 곱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저 사람 왜 저래 불편하게 합니다. 밉게 보기 시작하면 그 어두운 표정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오래 아픈 가족을 혼자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병원 가서 집에 오면 자정이 넘는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고 나서 그 어두운 표정이 달리 보이지 않나요? 똑같은 표정인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모르면 믿고 알면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무지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눈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충청도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면 그 할머니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다들 그 할머니 옆에 있고 싶어 해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이러시더래요. 나는 사람을 볼 때 뭔가 한 가지는 꼭 찾아. 뭘 찾으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뭔가, 그걸 찾아. 그게 답이에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습게 보이고 저 사람한테 뭔가 있겠다고 생각하면 귀해 보여요. 실제로 사람한테는 다 뭔가가 있거든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은 땅과 계절과 씨앗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학교를 많이 못 다니신 분은 대신 실패를 통해 배운 진짜 살림살이가 있어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볼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시니어에게 더 중요한가?
저는 오늘 특별히 오래 사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 눈의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바빠요. 일하고 키우고 벌고 하느라 사람 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 관계가 좁아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를 잡초로 보면서 살아가는 노년과 꽃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노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훤히 보이죠.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 단점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수십 년 동안 나의 단점을 봐온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잡초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꽃이 아니고 뭡니까? 자식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기대에 안 찬다고, 연락이 뜸하다고 잡초 취급하기 쉬운 게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도 지금 자기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눈을 바꾸는 연습. 그래, 말은 맞는데 어떻게 바꿔? 맞는 질문입니다. 말만 듣고 눈이 바뀌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판단을 3초 늦추세요.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전부를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일부만 보고 있는 건가? 대부분은 일부만 보고 있어요. 3초가 그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둘째,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짜증나는 행동을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저래로 결론 냅니다. 근데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까? 항상 맞지는 않아요. 진짜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사정이 있습니다. 셋째, 저 사람에게서 배울 것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 할머니의 방법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뭘까를 찾다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어색해요. 근데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주변의 잡초가 줄어들고 꽃이 늘어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의 뒤에 원래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 눈을 먼저 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 눈을 먼저 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을 꽃으로 보려면 내 눈이 먼저 따뜻해져야 해요. 내 마음이 먼저 여유로워져야 해요. 내가 먼저 스스로를 곱게 봐야 남도 곱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혹독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혹독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는 사람은 남도 그런 눈으로 봐요. 반대로 스스로를 나는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버텨왔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봅니다. 오래 사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참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쉬운 시절이 없었잖아요. 가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상실도 겪으셨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게 잡초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땅에서도 어떤 계절에도 피어난 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꽃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달리 보이고, 스쳐가는 사람이 달리 보이고, 오래 미워했던 사람도 어쩌면 달리 보일 겁니다.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풀꽃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믿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단점은 찾으면 끝이 없으니까.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칠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불편한 사람도 곱게 보면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보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 하루 한 명만 달리 보세요. 오래 미운 사람도 좋고 늘 불편한 사람도 좋아요. 딱 한 명만. 그 사람한테서 뭔가 좋은 것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